오늘은 유흥탐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유흥탐정이 뭐냐? 남자친구나 남편의 유흥업소 출입 기록을 돈 받고 확인해주는 사이트였어요. 여기서 확인해준 업소는 오피스텔이나 휴게탈 같은 곳으로 술 마시고 아가씨 불러서 노는 룸이나 노래방은 포함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사이트는 2주도 채 운영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짧은 기간 동안 800명이나 이용을 했고 운영자는 3천만 원 가량의 돈을 벌었습니다. 정말 많은 여성들이 내 남자친구나 내 남편이 성매매를 했는지 찾아봐달라고 의뢰를 했고 심지어 남성들도 내가 갔던 기록이 남아있는지 확인을 해달라고 의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유흥탐정 사이트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자 사이트 운영자는 개인정보 불법 거래로 경찰에 체포가 됩니다. 체포되고 나서도 여론에서는 왜 체포하냐, 사이트를 운영하게 해달라 이런 갑론을박이 뜨거웠는데요. 이 사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한 여성이 유흥탐정에게 전화번호를 알려줍니다. 010-1234-4567. 이 사람 제 남편인데 성매매 했는지 알려주세요. 라고 하면 유흥탐정은 5만 원을 송금 받고 그 전화번호를 쓰는 사람이 성매매를 했는지 안 했는지 했으면 몇 번이나 했고 어디 업소에 출입을 했는지 확인해서 알려주게 됩니다. 여기서 궁금한 게 어떻게 전화번호만 가지고 찾냐인데 안마방이나 오필, 휴게텔 이런 성매매 업소는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DB가 있습니다. 이걸 왜 만들었냐면 성매매 업소가 불법이니까 경찰이 이들을 잡기 위해서 손님인 척하면서 해당 업소에 전화해서 예약하고 단속하는 함정 수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업소들이 단속을 피하려고 업소에 왔던 손님들 전화번호로 DB를 만들고 처음 전화 온 사람은 경찰일 수도 있으니까 안 받고 DB에 있는 전화번호는 왔던 사람이니까 믿고 예약을 해줍니다. 이렇게 조금씩 모은 전화번호를 전국에 있는 성매매 업소들이 취합해서 서로 공유를 하게 돼요. 처음에는 단순히 경찰이냐 아니냐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나중에는 진짜 고객들이 매너가 좋았다, 나빴다, 난동을 부렸다, 이 사람은 어떤 성적 취향을 갖고 있다, 뭐 특징 이런 것들까지 다 기록을 하게 됩니다. 자세히 얘기하자면 이 사람은 어떤 취향을 좋아하며 어떤 난동을 몇 월 몇 시에 부렸으니 조심해라 등등 기록해서 업소들끼리 공유를 한다고 해요. 이 DB를 활용해서 성매매 출입 기록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주는 서비스가 유흥탐정 사이트였던 겁니다. 실제로 2016년에 22만 명의 성매매 리스트가 유출된 적도 있었고요. 성매수자 수십만 명의 개인정보를 앱으로 만들어서 배포한 업자가 적발된 적도 있었습니다. 전화번호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는 채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타인에게 알려주는 건 엄연한 불법입니다. 심지어 의뢰한 사람도 처벌받을 수 있어요. 신용정보회사가 아닌 사람이 어떤 한 사람의 소재와 연락처 등 사생활을 조사하거나 이를 의뢰한 사람도 교사행위이기 때문에 처벌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게 비단 오피나 휴대켈 이런 곳뿐만 아니라고 합니다. 흔히 말하는 도우미를 불러주는 노래방에서도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 노래방들 대부분이 술을 팔거나 도우미를 알선해주면 안 되는 이종업소인데요. 여기서 이걸 노리고 실컷 놀다가 돈을 안 내고 도망가거나 신고를 한다 하거나 또 재밌게 놀고 행패를 부리거나 이런 사람들 사진을 노래방 주인들이 단체 카톡방을 만들어 서로 공유를 한다고 해요. 이 사람 조심해라 하고. 그리고 요즘 인터넷에 고액 알바 등으로 유흥업소 도우미 모집하는 광고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업소에서 일하시는 여성분들 잠깐 알바로 몇 번 나가서 일을 했다거나 아니면 한번 해보려고 문의를 했다거나 이런 분들 전화번호도 다 수집되어 있다고 합니다. 어떤 문의를 했었고 일을 했다면 나이는 몇 살인지 등등 저장을 해놓고 서로 공유하기도 하고 아가씨가 필요하게 되면 단체 광고 문자를 뿌리기도 하고 휴대폰 번호 변경했는데 이런 문자 받으신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데이터베이스 양이 성매수자 남성들보다 적어서 그렇지 암암리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데이터베이스의 정보가 신뢰될 수 있냐? 먼저 유흥업소에서 일했거나 문의했던 여성들의 DB, 내 여친이 술집에서 일했었나 궁금하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업소에서 일하는 분들 특성상 휴대폰 번호를 굉장히 자주 바뀐다고 해요. 휴대폰을 2개 사용하는 분들도 많아서 정확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성매수자 남성의 DB 경우에는 이번에 1,800만 개의 전화번호가 모여 있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전체 인구 5천만 명, 그중 성인 남성 2천만 명으로 추정하면 성인 남성 대부분이 성매매 업소에 출입했다 이런 이야기인데 상당히 부풀려져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 DB가 몇 년에 걸쳐 수집되었기 때문에 휴대폰 번호를 변경한 사람도 많을 것이고요. 또 업소 홍보를 위해서 모았던 DB들도 있을 거고요. 실제로 저도 여성인데 그런 광고 문자를 받은 적이 꽤 있었어요. 제 전화번호가 남자라고 해서 어디 등록이 되어 있었나? 아무튼 유흥 탐정 사이트를 이용해 본 어떤 남성분은 여러 번 갔는데도
한 번도 안 간 것으로 나왔다. 어떤 여성은 내 전화번호를 의뢰했더니 최근에 여러 번 간 것으로 나왔다. 이런 제보들이 있는 거 보면 정확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실제로 이 사건이 이슈가 되면서 이런 성매매 업소들이 많이 위축이 됐다고 해요. 아무래도 성매수자들이 기록이 남을까봐 이용을 꺼려했고, 그래서 유흥탐정 잡지 말고 놔둬라. 경찰이 할 일을 대신했는데 왜 잡아가냐? 뭐 이런 여론도 있었고요. 하지만 타인의 정보를 불법으로 거래한 것은 엄연한 범죄이고요. 또 물론 100% 허위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100% 정확하지 않는 정보이기도 했고, 성매매는 우리나라에서 불법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경찰에서 단속을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